전국에 내린 거센 비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을 종합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교회와 성도들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총회관 입주 6년 만에 모든 부채를 완납하고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인선교사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개최할 차세대 선교동원 전략대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전북로회 장로회가 찬양대잔치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중부지방에 집중된 장맛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와 경북 예천 등 지역에서 하천 범람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17일까지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전국에서 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을 종합했습니다. 첫 소식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 거센 비가 수일째 지속되면서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11시 기준으로 4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피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량 15대가 물에 잠긴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는 13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1일차인 7월 15일 1명의 사망자와 9명의 경상자를 이송하였으며 2일차인 16일에는 총 8명의 구조 대상자를 수습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차인 금일은 최초 새벽 1시 25분경 58세 남성을 시작으로 2시 45분 57세 남성, 3시 58분 47세 남성, 6시 20분 23세 여성 등 총 4명의 실종자를 추가 수습했습니다. 공책 시기 기준 약 90%가량 배수 작업이 완료되었고 기존의 견인된 4대의 차량을 제외한 상태로 지하차도 안쪽에 총 12대의 차량이 식별되어 향후 차량 인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사태 등의 피해가 집중된 경북과 충북에서만 40명이 넘는 사망 또는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도로와 인접한 산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차량을 덮치고 경북 예천군은 산 아래에 물이 차 도로와 비닐하우스, 논이 모두 잠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신속한 구조와 재난 피해 지역 지원 등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국 15개 시도에서 1,500여 명이 대피했으며 주택 190여 채가 부서지거나 침수됐습니다. 소와 닭, 돼지 등 가축은 57만 9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명피해가 집중된 충북과 경북 지역에는 19일까지 최대 2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해당 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낳은 궁평 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교회들 상당수가 물에 잠기고 성도들의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현장을 취재한 권현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최근 며칠간 계속된 집중호우 피해는 상당수 교회들에도 발생했습니다. 침수는 기본이고 기르던 농작물과 가축이 엉망이 되거나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쏟아지는 비에 피해를 직감한 교회들은 성도들의 안전과 피해 상황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청주시 오송읍 궁평 지하차도 인근에 위치한 궁평 성결교회 조재웅 목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아마 뭔가 뚫렸는지 이 지하에 물이 막 불어나서 알게 됐고 와보니 물이 계속 솟아나서 퍼내도 끝이 없었는데 교회 전반적으로 비가 이제 막 새고 있고 천장에서 비가 안 새던 새에서 비가 새기도 하는 그런 총체적으로 지금 막 여기저기 비가 새는 가운데 지하마저 물이 차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웠죠. 성도들의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한 성도의 집은 다시 퍼낼 수 없을 정도로 들어찬 물이 성인 가슴 높이까지 올랐고 집기들은 전부 건져내긴 했지만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장마에 어느 정도 대비했지만 물이 차오르는 속도를 보고 피신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살아보니까 비가 정말 많이 와도 여기 밑에도 물이 안 고여요. 그 정도 배수가 잘 되는 데인데 물이 길에 넘쳐 있더라고. 아니 퍼낼 수가 없죠. 그래서 아예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 날도 물이 완전히 차서 여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한 5시에 와봤는데 사람 여기까지 이렇게 물이 앞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까지 차서 들어가는데. 박상서 씨는 13명의 사망자를 낸 궁평 지하차도를 덮친 하천 범람에 대해서도 공사 당시부터 불안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장마가 미리 예고돼 있었고 또 이번 장마가 또 심상치 않다고 계속 방송이 나왔으면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포크레인이 한 대가 와가지고 대충 뭐 모래로 막고 이렇게 하니까 한 번에 다 넘어가서 물이 이거 한 번에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비호천이 장마철에는 물이 워낙 많아서 그 물이 한 번 유입되면 감당이 안 되죠. 청주뿐 아니라 경북 예천과 문경, 봉화 등지에서도 교회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북 봉화의 한 목사는 교회도 교회지만 성도들의 피해도 극심해 임시 대피소로 피신해 있는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피해 규모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소속 교회들의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피해 교회가 보고되는 대로 복구 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는 당분간 추가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총회관 입주 6년 만에 모든 부채를 완납하고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백석총회는 총회관 헌당식을 가지며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총회관 입주 6년 만에 모든 부채를 완납하고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17일 백석총회관 예루살렘홀에서 진행된 헌당식에는 백석인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설립 45주년이 되는 해 완납을 이룰 수 있어 감사하다며 총회관이 복음의 통로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백석총회를 위하여 이 전의 문을 열고 닫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 총회관 문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총회관은 1,500평 규모, 지하 4층, 지상 7층 높이로 지난 2017년 준공됐습니다. 2013년 장종현 총회장의 취임 후 첫 사업으로 시작된 총회관 건립은 백석의 미래를 짓다란 슬로건 아래 시작됐습니다. 건립 당시 총회관 사무실 부채가 20억 원 넘게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200억 원이 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믿음으로 건축에 나섰습니다. 다음 세대를 비롯한 백석인들이 마음 놓고 기도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백석총회 소속 교회들은 한마음으로 모금운동과 기도운동을 병행하며 낸 약정헌금으로 건축위원회 발족 후 2개월 만에 100억 원 넘게 모금하는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특별히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진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헌당식까지 진행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물려줄 총회관을 내 손으로 세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꿈에 동참하신 백석의 모든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는 입주 당시 다음 세대 세움과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총회관을 통해 한국교회 대표 교단이 되기 위한 각오와 다짐을 비춰왔습니다. 이후 백석총회는 다짐대로 입주 6년 만에 헌당식과 함께 한국교회 3대 교단으로서 1만 교회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흘러서 넘칠 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백석총회관의 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백석총회는 교단이 3대 수건 사업으로 꼽는
유지재단 설립, 총회관 건립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 9월 45회 총회에서 선포된 연금제도 시행 또한 이르면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한인선교사회 KWMF가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진행할 차세대 선교 모임의 개최 소식을 전했습니다. KWMF는 2024년 4월 차세대 선교 동원 전략대회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년차 회장으로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 방도호 대표회장은 다음 세대가 선교의 자리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선교사 자녀뿐만 아니라 국내 평신도 자녀들을 위한 선교 동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차세대 선교사를 위한 프로그램과 지역 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며 많은 다음 세대 선교단체와 교단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WMF는 168개국 2만여 명의 한인 선교사 모임으로 4년마다 대회를 진행 중이지만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선교 동원 대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전북노회 장로회가 찬양대잔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북 지역 250여 명의 성도들과 6개 교회 찬양팀들이 모여 찬양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 참 힘들었죠. 또 상처, 슬픔, 고통 많은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거든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 회장은 이어 앞으로 지속적인 찬양제 개최와 함께 바자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어려운 목회자분들을 돕고 이웃들을 위해 힘껏 봉사하는 장로연합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찬양 행사에 참여했던 성도들은 코로나 이후 은혜 받고 영혼의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류치련 선교사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동남아 일대에서 중국 의술로 진료와 복음을 전하는 류치련 목사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서부 칼리만탄 섬 4개 교회에서 900여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며 전도했습니다. 이 기간 300여 명의 현지인들이 예수를 영접했으며 지난 4년 동안 쪼그려 앉은 채 걷지 못했던 현지 개척교회 사모가 치유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모는 류 목사를 통해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호강에 무너진 제방을 타고 하천에 물이 쏟아져 발생한 오송 침수 사고는 관할 행정관청의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전에 제방 관리도 허술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홍수경보가 내린 뒤 4시간 30분이 지나도록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주민과 사고 피해자들은 인재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에도 제방이 무너진 하천에서 지하차도로 물이 계속 유입돼 사고 하루가 지나서야 시신을 인양할 수 있었습니다. 집중호우로 4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에서도 경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 대피를 이끌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란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일까지 강한 비가 예상돼 20일과 21일이 구조작업과 응급복구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기상청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날 우리나라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고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는 정체전선에 더해 저기압 영향까지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9일 아침부터 정체전선과 저기압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해 많고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0일과 21일이 구조작업과 응급복구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아 살해 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 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 및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 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빚 부담 정도가 전 세계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13.6%로 전 세계 주요 17개국 가운데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소득 대비 빚 증가 속도 역시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빨랐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DSR은 전년인 2021년과 비교하면 0.8%포인트 상승해 호주 다음입니다. 이는 2021년 중반 이후 이어진 금리 인상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멈췄지만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만큼 가계빚 부담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의 통행이 현지 시간 17일 긴급 중단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자치공화국 수반은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와 크림반도를 잇는 다리의 통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용병 기업과 연계된 그레이존은 이날 오전 3시 4분과 3시 20분에 크림대교를 겨냥해 두 번의 타격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 당국도 현재까지 이번 폭발 사고에 따른 사망자, 부상자 발생과 우크라이나군 공격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안보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키이우 회담 후 공개한 한국의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는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안보 지원 분야가 비중 있게 포함된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향후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나 영내 군사적 활동 강화 등 견제성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가 중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해 6월 한 달에만 106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15일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본토의 엠폭스 신규 감염 사례는 10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 신규 감염자는 광둥성과 베이징이 각각 48명, 45명으로 이들 지역 감염자가 전체 감염의 88%를 차지했습니다. 질병예방센터의 수거칭 위생응급센터 부주임은 지난달 신규 감염된 106명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이들 중 101명이 남성 간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96명은 발병 21일 전에 동성 간 성접촉 이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성 간 성접촉을 피하면 밀접 접촉에 의한 전파 위험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변화 여파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유럽 전역에서는 이번 주 한낮 최고 기온이 43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시칠리아 섬 사르디니아 섬의 경우 이번 주 최고 기온이 48도까지 올라갈 전망이어서 이탈리아 정부는 16개 도시에 열파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6일 기준 14개 주에 폭염경보 등이 발령됐습니다. 15일 일본 열도에서는 35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려 20개현의 열사병 경계경보가 발령, 중국 신장 일부 사막지역 기온도 이날 45도를 기록했습니다. 인도 북부에서는 이번 여름 우기에 접어들며 지금까지 최소 9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으며 일본 혼슈 동북부인 아키타현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해안가와 산지로는 시간당 80에서 100mm가 넘는 물벼락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모레 낮부터 내륙에서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며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를 뿌리겠습니다. 큰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7도, 강릉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28도, 대구와 부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견된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안전 조치가 없었는데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집중호우는 19일까지 올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더 이상의 참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위를 둘러보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